러시아 월드컵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조현우 선수가 대구FC에 복귀하면서 대구FC는 새로운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장악해온 대구 경북 기초의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시작된 기초의회 분위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국방경제 활성화가 포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전찬걸 신임 울진군수가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해당 시군과 연대 의지를 밝히는 한편 파격에 가까운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은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점차 그친다고 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으로 인해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밤부터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오늘은 바람과 함께 낮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 22도로 출발합니다. 출근길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4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연일 국지성 호우로 인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오늘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받아 최고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낮부터 발효된 풍랑주의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그동안의 비는 주춤하고 하늘엔 구름만 많겠는데요.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달라진 대구 기초의회 구성을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8대 의장은 김희섭 의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13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독점해갔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통크게 협치하고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인 김희섭 의장은 대구 경북 최초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성구의회 투표에서 찬성 16표에 무효 1표, 3명은 기권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희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치러진 부의장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진태 의원이 당선됐고 상임위원장 3자리와 운영위원장 1자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자리씩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5명이 있는 남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한국당이 독차지했고 달성군의회는 3차 투표까지 한 끝에 자유한국당 부의장이 당선됐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11대 9, 구의원 2명이 더 많은 한국당이 의장에 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구와 서구, 다음 주 초에는 달서구와 동구의회에서 잇따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자유한국당 장경식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무소속에도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포항 출신의 4선 의원인 장경식 도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산 출신의 배한철 의원과 구미의 김봉교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장경식 신임 의장은 서울시 의회가 시행 중인 정책 보좌관제 신설, 도정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즉답제 도입, 인사청문회 확대 등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민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마저 자유한국당이 독점할 경우 의장단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물밑 협의를 이어간 끝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각각 2자리를 민주당 등에 배정하기로 하면서 의장단 선출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도 10분 이해하고 계시니까 협치와 상생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오랜 기간 일당 독점이던 도의회가 이제 다수당과 소수파 연합의 양당 구도로 바뀐 만큼 도의회 운영에서도 원내 협상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협치를 다짐한 한국당과 실력을 공헌한 민주당 무소속 연합의 의정 대결에 벌써부터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찬걸 신임 울진 군수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 해당 시군과의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파격에 가까운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주문해 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기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찬걸 울진 군수의 취임 첫 일성은 소통과 현장 행정입니다. 재선의 도의원을 거쳐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체감했던 울진군 행정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라며 읍면별 이동 군수실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가 안에 있으면은 하루에 군민을 10명밖에 못 만나지만은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군들과 연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영덕군 삼척시 또 경주와도 연대해가지고 중앙정부로 해서 찾아가서 요구한다든가 대화할 때는 같이 좀 세력을 형성해서 가서 만나서 우리도 과시도 좀 해야 되겠다. 최근 고위직 공무원 3명을 대기 발령하는 등 파격적인 첫 인사를 단행한 전 군수는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디 면사무소 들어가든 청사에 들어가면은 지다만 보지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공무원이 없다. 전찬걸 군수는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혀 당분간 행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포항을 찾아 북방경제 시대 포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송 의원은 북방경제 활성화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송 위원장은 포항이 북방 교육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나진항이 개방되면 포스코 훈춘 물류센터가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진항선에서 러시아 석탄 싣고 포항에까지 올라오면 나는 전 세계 CNN 뉴스의 생중계가 돼가지고 포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포항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북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포항 지역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강덕 시장과 허대만 위원장을 단상으로 함께 불러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북극항로 개척이 포항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링에 거쳐서 우리 포항까지 오게 되면 한 30% 이상 거리가 다 죽거든요.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포항로가 2030년도에 실용화된다. 송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에 이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과 올해 한러 정상회담에 동행해 현 정부의 외교 행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이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민들 간에는 통합 여부 논론과는 별도로 단독 신도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신도시에는 지금까지 10,000여 명의 인구가 늘었고 80%는 주민등록상 예천 군민입니다. 신축 아파트 9곳 가운데 7곳이 입주를 마친 데다 도청에 이어 도경찰청도 이주하면서 도청 신도시는 점차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안동과 예천으로 나눠진 행정구역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신도시에 이주하니 행정적으로 안동 예천이 분리가 되어 있고 검찰 법원은 상주, 세무서는 영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학교도 안동과 예천이 분리가 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인 도청 신도시 2단계 공사가 2022년 마무리되면 한 도시 내 두 지역민 간 불편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면 단독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가 되면은 안동과 예천은 위기 상황을 맞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당선된 시장 군수들은 안동 예천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물리적인 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동반 성장이라는 이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롭고 또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합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정말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 우선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 문제나 이런 것은 아직은 얘기를 꺼내기는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민선 7기 동안 두 자치단체 사이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주민들 간 논란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와 예천 군민의 생각과 달리 단독 행정구역을 갈망하는 신도시민들의 의견이 통합 논의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재련소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다음 주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파가 클 텐데요. 양측 주민들의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포재련소의 행정심판이 오는 10일 결정납니다. 지난 2월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2달 전 재련소가 제기한 겁니다. 재결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경북도의 처분이 유지되는 각하와 재련소 요구대로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인용, 마지막으로 조업정지 일수를 줄이고 일부는 과징금으로 내는 부분 인용입니다. 위반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 처분 안 하고 조업정지 자문 구하고 중앙에 질의하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한 거죠. 일수도 그렇고. 재결 당일엔 청구인은 영풍그룹 대표이사와 도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구술 심리를 받고 각하되면 재련소는 조업정지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지금 차분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송이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각하와 인용을 압박하는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봉화군 군민회까지 더해진 대책위가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달째 영풍 본사 등에서 벌이는가 하면 이에 맞서 재련소 인근 식당과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주민들도 청와대를 방문해 폐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대책위의 재련소 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주일 만에 반대 측도 청원글을 게시하면서 재련소 행정 심판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대구FC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어제부터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소속팀 대구FC는 리그 최하위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조현우 효과가 팀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이 아닌 소속팀 대구FC의 유니폼을 오랜만에 입고 그라운드에선 조현우. 팀 동료들의 환영 속에 이번 주말 경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빠른 적응을 예고했습니다. 컨디션을 리그에서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한국 골키퍼도 유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뭐 믿음, 그런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준비 잘해서 대구 FC도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버린 조현우의 활약에 스승인 이용발 코치도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 명이 다 경기에 출전해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팀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선수이기 때문에 별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담도 안 가졌고 잘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러시아에서 활약을 이어온 월드컵 기간 동안 대구FC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움이 컸던 공격력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더해지며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한동안 팀을 떠났던 조현우 선수의 빠른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번 주 일요일 이곳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대구FC가 승리를 거둔다면 달라진 팀 분위기와 함께 빠른 하위권 탈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빚 있는 분들은 요즘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죠. 보통 대출을 경제 뇌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파른 금리 상승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가계대출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흐름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구는 집값이 많이 올라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인가 은행에서 이제 원금도 같이 상환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금액이 좀 커지는 게 있어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는 연간 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식비라든지 나머지 아기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용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구에선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된 사람이 5만 3천 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간 소득보다 평균 5배 많은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8.5%입니다. 게다가 고위험 대출자의 대출 만기는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오르는 금리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고위험 대출자의 추가 이자 비용은 일반 대출자의 3배에 이릅니다. 고위험 대출 보유자, 취약차주, 그리고 비은행 기관,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의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해 하반기엔 더 올릴 수 있어 빚을 갚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승인에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안은 X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순환선 3개 노선 51km를 2025년까지 2조 7,630억 원을 투입해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이 구축 계획을 지난 2016년 6월에 승인 신청했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도시철도 구축 계획 승인이 늦어져 보류됐던 X코선도 지난 4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문댐 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산정수장 수돗물 생산도 정상화됩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지난 2월 말 8.2%던 운문댐 저수율이 59.1%까지 회복돼 매곡과 문산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대체 공급한 수성구와 동구, 북구 일부 12만 2천 세대에 고산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성구 고산동 일대부터 이달 말 북구 대현동 일대까지 5단계로 수계 조정이 이뤄지는데 2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도 김태환 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것처럼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 신청서를 만든 뒤에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 전산 등기부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지 행세를 하며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실력 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한 50대 여성이 수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52세 이모 씨는 지난 3일 시중은행 직원이라며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추천하는 전화를 받은 뒤 350만 원을 송금했고 전화 금융 사기라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달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815건으로 금품과 관련된 전화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그림을 한 곳에서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아트경주 2018이 오는 18일 경주 하이코에서 개막해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아트경주에는 41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포항과 경주, 울산 작가 각 30명씩 참여하는 해오름 동맹전 등 4건의 특별전이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260여 점의 작품이 5억 2천여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 밤부터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오늘은 바람과 함께 낮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 22도로 출발합니다. 출근길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4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계속해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오늘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계속해서 어제부터 동풍의 영향을 받아 최고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낮부터 발효된 풍랑주의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계속해서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1도, 영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4도, 영천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22도, 구미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구미 모두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2도, 영양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4도, 영양 21도로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돌풍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동안 이어졌던 비는 주춤하고 하늘엔 구름만 많겠는데요.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